안녕하세요. 부부 역사단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대한민국 역사부터 알면 재미있는 세계사까지 유익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1997년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며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불과 30년 만에 최빈국에서 신흥공화국으로 도약한 놀라운 성장. 그러나 그의 가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시아의 기적이라 불리던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경제 붕괴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절망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부부 역사단은 대한민국이 겪은 가장 어두운 순간,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1990년대 초반 한국은 고도 성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연평균 8%대의 경제 성장률,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들의 해외 진출,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장의 이면에는 위험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무분별한 확장을 위해 외국 자본을 대량으로 빌려왔습니다. 정부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죠. 1990년 430억 달러였던 대외 채무는 1996년 1600억 달러로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중 상당 부분이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단기 외채였다는 것입니다. 1997년 7월 2일 태국에서 시작된 아시아 금융위기의 불꽃이 튀었습니다. 태국 바투아가 폭락하면서 동남아시아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아시아의 신흥국들이 차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10월, 그 거대한 쓰나미가 마침내 한국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액이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일제히 한국에서 자본을 빼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11월 말,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1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한 달치 수입 대금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 부도의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서 참담한 현실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IMF 긴급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580억 달러, 당시 사상 최대 규모의 구제금융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에는 조건이 따랐습니다. IMF가 제시한 구조조정 프로그램. 그것은 한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업들이 연쇄 도산했습니다. 대우그룹, 한보그룹 등 재벌 대기업들조차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장의 문이 닫히고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실업률은 7%를 넘어섰습니다. 1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실직하면 그 가족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자살률이 급증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절망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대의 시련을 맞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적막했습니다. 한때 활기로 넘쳤던 명동과 강남도 한산해졌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깊은 불안과 절망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1월 5일 한국방송공사 앞 광장에 특별한 행렬이 만들어졌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나서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마음으로 시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혼부부가 결혼 반지를 내놓았습니다. 이 반지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말하며 말입니다. 80세 할머니는 평생 모은 금반지와 금목걸이를 내놓았습니다. 이 나이에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초등학생들은 돼지 저금통을 깨트려 용돈을 내놓았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나라를 돕는 일이라는 것만큼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재미교포들도 동참했습니다. LA, 뉴욕 곳곳에서 교민들이 금을 모아 본국으로 보냈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We Love Korea라고 외쳤습니다. 운동은 전국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기적의 연대라고 불렀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불과 2개월 만에 350만 명이 참여했고 금 200톤 이상이 모였습니다. 이는 22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시민들이 내놓은 금반지, 목걸이들이 재련소에서 순금으로 녹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금들은 외환 확보를 위해 해외로 수출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인데. 금 모으기 운동은 상징적 의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진정한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었습니다.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그는 IMF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고통스러운 계약을 감수하면서라도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였습니다. 대기업들의 불투명한 경영이 일소되었습니다. 재벌들의 순환 출자가 정리되고 기업 지배 구조가 투명하게 바뀌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수술이었습니다. 금융 시스템도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부실한 은행들이 정리되거나 합병되었습니다.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들어오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지만 그만큼 시스템은 건전해졌습니다. 새로운 기회도 열렸습니다. 벤처기업 붐이 일었습니다. 인터넷과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젊은 기업가들이 등장했습니다. 위기는 혁신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국민들도 변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면서 스스로 경쟁력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공부 열풍이 불었고 자격증 취득에 매진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사회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변화들이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부터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수출이 증가하고 외환 보유액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8월 23일 전 세계가 놀랄만한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IMF 차입금 195억 달러를 완전 상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3년이나 앞당긴 조기 상환이었습니다. 불과 4년 전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던 나라가 이룬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세계 경제계는 한국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의 회복은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희생정신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사례입니다. 한국은 더 강해진 모습으로 세계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삼성, LG, 현대 등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키운 후 해외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는 4강이라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브로드밴드 인터넷 보급을 세계 1위 IT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위기에서 기회로의 완벽한 반전이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던 시민들을 다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그때가 힘들었지만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다고 말입니다. IMF 위기는 한국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연대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결혼 반지를 내놓던 신혼부부, 용돈을 기부하던 어린이들, 평생 모은 금을 내놓던 할머니들, 그들의 선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IMF 위기를 이겨내며 세계에 강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손을 잡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부부 역사단입니다. 앞으로도 인류가 걸어온 길, 그
그 속에서 피어난 희망과 용기의 순간들을 기록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